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헤어 색깔이 좀 바뀌었잖아요. 헤어샵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한 권의 그 책을 보게 됐거든요. 좀 책 제목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박서원 작가가 쓴 생각하는 미친놈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제목이 너무 강렬해 가지고 제가 안 집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 책이 단순하게 뭐 광고나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로만 남겨두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요즘의 아이들의 교육이랑도 연결 지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돼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이 창의성을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천재적인 아이디어로만 보질 않거든요. 계속 묻고 다르게 봐보고 섞어보고 연결해보고 결국 끝까지 만들어보는 어떤 힘을 창의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영어라고 하는 것만 봐도 단어를 뭐 많이 외우는 과목에서 끝나질 않잖아요. 또 문법 문제를 잘 맞추는 과목에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이. 또 해석을 잘한다고 어디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할 때 단어랑 문법과 해석을 잘하는 거 중요하죠. 왜냐면 기초가 없으면 표현도 어렵고 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영어 교육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하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책의 그 몇 가지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디어는 how가 아니라 why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영어 교육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자주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이 단어 뜻이 뭐야? 이 문법은 제대로 잘 쓰였니? 아니면 틀렸으면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되니?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일까? 아니면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질문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언어의 이제 기본기를 확인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교육적으로 일단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영어가 진짜 그 언어로서의 이 영어가 되려면 질문이 조금 달라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영어로 무엇을 말을 하고 싶어? 아니면 이 문장을, 이 영어를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니? 상대방이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기를 바라니? 그리고 너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들을 쓰면 더 적절할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세이나 글을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왜 이 문장을 쓰고 싶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에서의 그 why의 접근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특히 영어 글쓰기를 할 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끊임없이 문장을 만들고 문법 고쳐 써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들도 막 써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거든요.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건지, 설득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정보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싶은 건지, 내 의견을 그냥 말하고 싶은 건지, 이런 목적 자체가 분명해야 돼요. 이제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때는 뭐 문법과 단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걸 써야 될까, 뭐 이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책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할 때 I like this book. 그냥 여기서만 문장이 끝나면 사실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 아니지만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너무 생각이 얕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왜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남게 됐는지, 그 다음에 내가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들이 가장 와닿았었는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또는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친구들 또는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러면 그 영어의 글 자체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영어는 그때는 단순한 문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언어 교육학에서도 이 영어 실력을 단순하게 단어 지식, 문법 지식만을 의미하지를 않아요. 이 커넬과 스웨인의 의사소통 능력 이론을 보면 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언어적인 능력, 그다음에 담화 능력, 그다음에 전략적인 그 능력으로 확장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문장을 뭔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과 상대에 맞게 의미를 내가 구성하고 또 전달하는 능력까지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이 첫 번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답을 그냥 맞추는 영어가 아니라 이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는 영어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영어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생각을 전달하는 영어가 돼야 되고요. 문법을 막 외우고 정확하게 쓰는 영어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제 의미를 정확하게 설계할 줄 아는 그런 영어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책에서 또 하나 교육적으로 가져오고 싶은 표현이 바로 이건데요. 섞고 뒤집고 연결하면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는 단어장 안에만 있으면 금방 죽은 언어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문법책 안에만 있으면 또 이게 시험용 지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영어가 아이의 경험과 이제 연결이 되는 순간 실제 이 영어라는 것이 살아있는 언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 하는 활동들, 책을 읽거나 어떤 뉴스를 보거나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또는 집에서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거를 다 영어로서 말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설명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 소통을 하고 연결하는 언어로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전시를 보고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 전시 어땠어? 재밌었어? 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내면 아이의 생각도 거기서 멈추겠죠. 하지만 영어 교육으로 넘어와서 실제 영어로서 이거를 활용해 본다고 쳤을 때 무엇을 알아차렸냐? 그다음에 어떤 것이 너가 새롭게 보게끔 만들어 줬냐? 아니면 너가 아티스트라면 어떤 것을 표현해 봤을 것 같아? 아니면은 너는 이 작품을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해 볼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건 영어 질문들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관찰을 하게끔 해주고 해석하게끔 해주고 상상하거나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책을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이 책 어땠어?" 라고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질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는 거예요. "너는 왜 이 캐릭터가 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 만약에 너가 그 등장인물이었다면 어떻게 다르게 해 봤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주가 되는 메시지가 뭘까? 엔딩이 이렇게 끝났는데 너라면 엔딩을 어떻게 바꿔 봤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직접 영어로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질문을 바꿔 주는 거죠. 책에서 또 하나 강하게 남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는 바로 엉덩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좀 처음 들으면 좀 웃기죠. 근데 이 표현이 '그래 맞아. 이거야.'라고 저도 공감을 했어요. 뭐냐면 영어 실력도 결국에 이제 그 엉덩이의 힘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오래 앉아서 외워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외우라는 게 아니죠. 생각을 내가 꺼내 보고 말해 보고 또 써 보고 고쳐도 보고 다시 말해 보고 이런 이 시간을 견디는 그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머리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데 안 나와요. 말로 안 나와요. 문법을 배웠는데 '그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는 아는데 이 문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가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 이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읽고 외우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꺼내야지만 자기 것이 되거든요. 이 메릴 스웨인의 그 아웃풋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이 이론도 이 지점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합니다. 자, 학습자가 말을 하거나 뭐 쓰기를 통해서 자, 언어를 밖으로 꺼낼 때 그때 이제 진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차리고 또 표현도 조정해 볼 수 있고 그 언어 지식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는 이제 영어를 말을 하고 쓰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 표현을 정확히 모르네. 이 문법을 내가 헷갈려서 정말 잘 쓰질 못하는구나. 그다음에 이 말을 말하려면 이런 단어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아웃풋 그 자체가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은 이제 영어 그 아웃풋을 내는 거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글쓰기도 하기 싫고 계속 이제 안전한 그 문장 안에서만 문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틀리지 않으려고만 하면 절대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결국 틀리면서 이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건 처음부터 당연히 완벽한 영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짧게라도 계속해서 말을 해보는 경험이라든지 이제 틀린 문장을 내가 계속 고쳐보는 경험이라든지 뭐 초안을 써보는 경험, 그다음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읽어보는 경험, 피드백을 받아서 또 다시 써보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아이의 영어가 단단하게 이제 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계속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세 가지의 활동을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Three Line Thinking Journal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주 긴 어떤 문장으로 영어 일기를 쓰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하지만 한 3줄 정도는 가능하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줄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한두 문장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요. 뭐 오늘 내가 봤던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느꼈던 거, 그 다음에 뭐 내가 궁금한 것들, 근데 이런 것들로 문장을 계속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영어로 내가 관찰하고 질문하고 또 상상해보는 연습을 좀 충분하게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보는 거죠. 뭐 오늘 today I noticed many people using their phones 뭐 on the subway. 그렇지만 궁금한 거예요. I wonder why people feel uncomfortable when they have nothing to do. If I could change it, I will make a quiet reading space in the subway.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이제 자기 생각을 영어로 꺼내보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change the viewpoints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물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 정말 많이 쓰는 도구를 하나 고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연필이 될 수도 있고 뭐 펜슬을 주제로 한번 해 볼까요? A pencil as a student, a pencil as a tree, a pencil as a memory, 뭐 a pencil as a tool for change. 그러면 아이는 단순히 그냥 pencil, this is a pencil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이 연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비유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영어로 표현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sell your idea 활동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뭔가 정리를 하고 영어로 짧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sell your ide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간단합니다. 뭐, what problem did you find? Why does it matter? What is your idea? Who needs it? Why should people care? 그러니까 이 활동은
뭐 영어 말하기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사고력 훈련이 되는데 문제를 발견을 하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가 제안을 해 보면서 뭐 설득도 해 보는 이 모든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 학교 뭐 급식 줄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 볼게요. But the problem is that many students wait too long for lunch. It matters because lunchtime becomes too short. My idea is to make two lines by grade. Students need this system because they can eat more comfortably. People should care because a better lunchtime makes a better school day. 이런 식으로 문장은 단순한데 이 안에는 문제도 들어가 있죠. 이유도 들어가 있고 해결책과 그다음에 대상, 설득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단순히 영어를 뭐 암기 과목으로 느끼질 않겠죠. 영어로 관찰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연결도 지어보고 실제로 이렇게 이 제안을 해보는 경험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생각하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계속 영어 교육이랑 연결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뭐 독특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다르게 봐라. 왜인지를 물어봐라. 그리고 섞고 연결을 해라. 생각에서 끝내지 말고 끝까지 한번 만들어 봐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로 던져요. 근데 영어는 아이가 이제 자기 생각을 세상과 이렇게 실제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본 것이나 뭐 궁금한 거나 읽었던 거, 뭐 느끼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영어로 내가 직접 설명도 하고 질문도 하고 요약도 하고 제안도 해 보고 계속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의 생각이 정말 영어로서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어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외웠고 얼마나 많이 문제를 잘 푸는지의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내가 상대방에게 이 닿을 수 있는 언어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 생각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 나만의 질문을 영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과 결국 이제 영어 실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게 이제 AI 시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짜 영어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친구들도 뭔가 영어 앞에서는 막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막 말하기 좋아하는 친구들도 막상 영어로 얘기하려고 하면 막 입을 닫아요.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정말 꺼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틀려도 시도해 보는 영어를 경험을 좀 계속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답을 맞히는 그 영어를 넘어서 이제 내 생각을 만드는 영어로서 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아이의 영어 공부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